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이고 요즘에 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또 이제 공유를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너무 재밌어요. 어제 아마존이 물론 이제 목요일 장후에 아마존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마존이 올랐는데 일단 이렇게 됐죠. 수요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몇 프로인가 20%까지는 안 올랐을 거예요. 10몇 프로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 이제 페이스북이 안 좋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실적이 많이 더뎌졌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의 성장성도 이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maturity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 성장주라고 평가될 때는 이제 성장이 한 20에서 30% 이제 정도 상승하잖아요. 그 이상도 상승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maturity, 그러니까 성숙기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좀 커브가 좀 이제 더뎌졌는데 성장 커브가 더뎌졌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갈 때 좀 천천히 이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실적 성장이 한 더블 디짓 그러니까 뭐 10%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포커스도 있어요. 그래서 8에서 10몇 퍼센트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라고 이름 바꾸고 메타에 대한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런 인력 자원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대비해가지고 뭐 50%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투입되는 돈도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애플 쪽이랑 애플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뭐 타격을 받고 있다. 광고 쪽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0% 떨어졌죠. 그래서 아니 이 장이 도대체 무슨 장이야? 저는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좀 이제 자본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본을 넣어가지고 이제 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전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성장세를 보이는 장이었고 그 장에 뭐 그렇게 빨리 투자는 못했지만 그래서 투자를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뉴스가 터져가지고 좀 힘 빠졌고 그 다음에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투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이제 테크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페드가 원래 예상한 정도로 레이스를 빨리 안 할 거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감행을 했죠. 근데 감행을 했는데 또 이제 페이스북 뉴스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페이스북 한 개가 이제 좀 분위기를 망쳤잖아요. 많이 망쳤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S&P 탑 10 정도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그렇게 시총이 그 정도로 빠질 정도면 저커버그도 많이 뭐 갑부 리스트에서 떨어졌고 뭐 30조 원 잃었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하루 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이제 목요일 날 장이 마감되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해서 아마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고 뭐 AWS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커머스는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하루 오른 거 그러니까 미국 역대에서 시총이 오른 최고 금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게 어제였고 2월 4일 어제였고 아마존이 191조 191 빌리언 191 빌리언 달러가 이제 올랐는데 하루 안에 그게 거의 200조잖아요. 200조 원이 하루 안에 오른 거예요. 200조 원 넘게 하루 안에 올랐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고 심지어 이 두 번째의 역대급 상승은 이제 애플이었죠. 애플이 1월 28일? 네, 1월 28일 날 올해 1월 28일 날 그만큼 상승했으니까 올해는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장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볼러틸리티가 생기는 장에서는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투자를 한 거지만 페이스북 때문에 좀 암울했었는데 다시 내가 생각한 그 레벨까지 이제 장이 올라와 주면서 이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음,
물론 이 장이 안전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단기적인 저평가 구간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돈이 나갈 때도 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주식들이 올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투자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좀 넓게 투자했어요. 좀 다른 종목으로 아직은 종목을 좀 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전에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원래 말했던 것처럼 한 8종목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고, 좀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까였으니까 예전처럼 그 종목에, 희한하게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줄잖아요. 그럼 비중이 줄면 마음도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자이기 때문에 좀 넓게 퍼뜨리고 있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한 주식이 많이 빠지면 다른 주식이 버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봐야 되겠지만 뭐 투자한 종목을 간단히 공유드리면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장 마감하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펠로톤이 뭐 아마존한테 인수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 뭐 익스클루시브 하면서 펠로톤이 아마존한테 인수될 수 있다. 아니면 뭐 나이키도 그 포스빌리티를 보고 있다 해가지고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지금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아니면 1년이나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엄청 싸졌잖아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오버 밸류에이션은 돼 있다고 하지만 그때 시총 대비해서는 많이 싸진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라는 구간에서 큰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기업이 많이 떨어진 지금 중소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선별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올해 초에 얘기했는데 진짜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 그것도 이제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선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종목이 뭐 보이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유하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나눠볼 생각인데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뭐 분석 영상 예. 영상까지 이제 내놓기까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왜냐면 영상 내놓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 책임감도 좀 생기기 때문에 종목을 공유 드릴 때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슈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에 나독스 했을 때는 그때 이슈가 계속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트위트가 터지던가 아니면 뉴스가 있던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제가 책임감 있게 이제 팔로우 해드릴게요. 팔로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니언트한 좀 더 이제 타임 프레임이 편한 종목들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이 테크주에 있을까 하는 고민인데 하여튼 뭐 보면서 있으면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요번에 투자한 종목들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좀 싸졌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제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비앤비고 에어비앤비는 예전부터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싸지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대비해서 물론 고평가는 돼 있지만 이 정도 프라이스면 충분히 가격은 좋다. 얘네들이 마진이 좋은 회사고 성장성도 좋고 67% growth랑 뭐 50% 가까이 되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사회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동산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결국에는 호텔이라는 사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리플레이스 한다. 얘네들 완전히 호텔이 없어지고 에어비앤비만 남을 거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존 호텔의 일부만 가지고 와도 상당히 많은 시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에어비앤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전반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쉬운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라는 게. 그리고 사람도 그 브랜드 밸류랑, 그리고 이 브랜드 밸류가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번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기에도 좀 거부감이 이제 덜하다. 네, 예전에는 뭐 건물주가 좀 사용하기 좀 불편했지만 이제는 좀 더 편해진 시스템이 있다. 저는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일단 투자를 지금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넣었고, 그리고 어펌 같은 경우도 넣었는데, 어펌은 얘네들은 좀 경영진을 믿고, 경영진이 예전부터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어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고평가 받고 있다고 얘기되지만, 예전에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프라이스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60 정도에 넣고 싶었다 라고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IPO 한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투자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못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너무 싸지고, 거의 반값 IPO 프라이스가. 그때 물론 IPO 스타팅 프라이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이제 그날 처음에 트레이딩한 가격이 이제 97불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62불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확장성도 잘 가지고 오고 있고, 물론 파이낸스 섹터가 뭐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프럼이 충분히 경영진을 통하고 투자 대비, 물론 다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 토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처음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훨씬 싸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마켓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도 지금 정도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비중은 다 똑같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단일 비중을 가져가지 않았고, 내가 좀 더 컨빅션이 있는 거에서 좀 더 세게 넣고,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 모든 종목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일부 종목, 어떤 종목들을 이제 안녕 토토도 새해 인사를 하네요. 호랑이 해인데 토토도 여기 사무실에 놀러 오는 분들이 다들 좀 고양이 좋아한다 그러면서 토토를 보고 쟤 왜 이렇게 커? 얘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거의 개냥이 수준이어가지고, 토토 너도 화면 보고 인사 좀 해. 어? 인사. 네. 그 좀 이제 더 말하면, 쿠팡은 투자 안 할 거예요. 쿠팡은 왠지 모르겠지만 잘 투자 안 하게 되고, 어차피 해외 주식을 하는 거여서 모든 주식이 투자한 모든 주식이 기억나지 않는데, 주미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미아도 제가 그때 매도한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반 정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투자하기에 충분히 좋은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미야, 에이, 너무 붙어요. 토시 좀 이따가 해요. 그래서 주미야는 요번에 이커머스가 계속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주미야가 언제였지?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 세일에서도 올라가고 좀 세일즈를 잘했다. 그 이집트에서 세일즈를 잘했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더 봐야겠지만. 왜 그래? 오늘 배 안 올려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배 좀 빨리 영상을 끝나고 배에 올려줘야겠네요. 그래서 주미아도 다시 들어갔고,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뭐 긴 사업이라고 아직 멀리 봐야 된다고 하지만, 원래 이 가격대는 제가 좋아했거든요. 한 8불, 7불 정도는 원래 초반에 투입했을 때가
이 정도였고 이 가격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 코로나 특수 가격이 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투자도 더 잘 받았고 그 코로나 후에. 그래서 주미아도 다시 투자했고 그리고 메타포트도 투자했어요. 아 이게 변동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어가지고 메타포트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의견이 많이 엇갈려요. 메타포트는 제가 좋아하는 3D 모델링, 집을 3D 모델링 해가지고 집을 볼 때 버추얼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버추얼 그 플로어 플랜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돌하우스라고 인형집들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형집처럼 내가 bird's eye view는 위에서 그냥 도면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고, 물론 경쟁자들은 많이 있지만 여기 중에서 가장 잘 된, 그러니까 경쟁자는 이쪽 분야에서는 메타포트가 넘버 원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잘 돼 있고, 뭐 클라이언트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물론 저는 메타포트를 제 포트에 넣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골드맨삭스가 메타포트가 올해에 인수당을 더 올해 M&A 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종목이 아니라 회사 중에, 어이구 왜 그래, 회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도 메타포트가 인수될 수도, 가격이 이 정도로 계속 할인이 되면 고양이가 너무 붙네요. 토토가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 가야겠어요. 예, 메타포트부터 좀 이따가 봐요. 네, 그래서 메타포트를 인수 가능성을 보고도 사긴 했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착해졌고, 인수 가능성도 봐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픈도어도 샀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종목,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을 이번 장에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왔으니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픈도어가 원래 질로랑 많이 경쟁했었잖아요. 질로, 질로랑 많이 경쟁했었는데, 알았어. 질로랑 경쟁했는데, 질로가 요번에 그 집, 집을, 뭐라고 하지? 그때 그 단어가 있었는데, 집을 이게 수정하는?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조금 레노베이트하고, 조금 이제 벽 바꾸고, 아니면 뭐 작게 수리할 부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격 높게 파는, 그렇게 하우스 플래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던 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걸 오픈도어가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오픈도어는 예전에 스파크 할 때부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 가격 대비해서 거의 떨어졌잖아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스파크는 10불대 하니까 그거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 저는 물론 그전에는 질로랑 레드핀이 너무 이제 인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오픈도는 3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1, 2번이라고 계속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질로의 그 힘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면서 좀 넣고, 팔란티어도 다시 넣었어요. 팔란티어도 다시 좀 넣고, 얘네들은 인수 쪽보다 서버 쪽은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아마존 AWS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얘네들이 서버보다는 이제 보안이고, 회사들도 이런 보안에 직접적인, 이제는, 예전에는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점점 더 고민하는, 보안 사태들이 터질 때도 그랬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이제는 좀 제대로 도입을 하는, 그리고 팔란티어처럼 튼튼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까지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정부와 이렇게 친한 회사들도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국방부 이런 데서도 많이 팔란티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더 보안을 입 밖에 말 안 해도 중국에 대해 경계하는 팔란티어의 스탠스는 아주 친미적이거든요. 반중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반중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친미도 뭐 그렇게 중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물론 투자하는 성향을 보면 중국 주식을 투자 안 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걸 보면 중국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 친구들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저도 중국 주식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물론 투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뭐 러시아 지금 문제 있고 유크레인에서 뭐 유크레인 쪽에서 이제 뭐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그 아랍시에 뭐 그런 훈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팔란티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보면서 투자를 다시 하기도 했고 나머지는 텔라닥,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다시 투자했어요. 몇몇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할 때 이 섹터를 넓게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섹터가 넓게라는 게 주식 성향이 되게 비슷한 애들을 밀집되게 가져가서 그 섹터가 올라야지 이제 오르고 아니면 그 섹터가 못 오르면 좀 떨어지고 이러는 좀 넓게 가져간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포진돼 있지 않은 그래도 계속 집중이 되는 그런 성향의 투자가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스타일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숙한 투자자가 아니고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해서 뭐 실수를 하면 뭐 실수를 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투자하셨을 때 요번 투자를 할 때 뭐 언제 투자하셨는지 다시 들어오셨는지 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는 빠져 있는 것보다 잘 되던 안 되던 같이 즐기는 게 즐겁지 않나 해가지고도 다시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또 빠지면 살짝 슬프고 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되는지 밤에 또 일어나가지고 장을 보고 있는 게 다시 흐뭇하더라고요. 네. 물론 떨어져도 그렇고 올라가도 그렇고 큰 주식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볼륨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듯한 이 장을 보는 게 흐뭇해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있고 이게 FOMC까지 갈 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3월까지는 우리가 3월 17일? 3월 17일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 한 주 전, 그 2주 전까지에는 반응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3월이 딱 들어가는 시간부터 오히려 2월이 걱정됐던 2월이 우리가 날뛰게 되는 그 단기적인 피리어드가 되지 않을까로 지금 저는 지금 마인드를 바꾸고 있거든요. 2월에 날뛰고 이제 올해 3월에서 12월까지는 조용한 장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2월은 좀 즐겨볼까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셨으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인수가 될 것 같은지 이런 코멘트들 좀 남겨주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